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스터입니다. 4월 25일 일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일일 브리핑 자료는 다 만들어뒀고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네요.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들이 좀 있어서요. 눈앞에 이득만 탐하다 큰 이익을 놓치다. 박종훈의 경제 지시간방, 박정훈의 지시간방. 댓글에는 박종훈의 분노 한방이라고 합니다. 박종훈보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국민연금 젊은 세대들 10세 이하 40% 낸다. 여기에다가 소득세 저는 10 잡았는데 박종훈 기자님은 30% 이렇게 잡고 의료보험 뭐 15%. 아마 의료보험은 더 올라갈 것이고 소득세도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 10세 이하의 세대는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고 세금 및 사회보장 기금 뭐 이렇게 내고 남는 돈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 진짜 이 미래 세대한테 다 덮어 씌우죠. 이 부동산하고 이 연금의 행태가 하는 꼬라지가 정말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집값 올라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내가 5억짜리 집에 사나 2억짜리 집에 사나 2억짜리 집을 5억짜리 집으로 만든다고 해서 뭐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집값도 올랐죠. 자식들은 타지로 다 떠나죠. 이렇게 눈앞에 이익만 탐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잃게 되더라. 아마 이 연금 문제도 계속해서 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는 뭐 이쪽은 뭐 상관없고 연금 문제는 상관없고 어차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니까 이 아파트 눈앞의 이득 때문에 당장에 가격 올리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큰 이익을 놓칩니다.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고 다 같이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면은 아마 집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좀 때는 놓친 느낌이 들죠. 네, 주간실거래지수 세종시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 대구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0.06. 대구보다 부산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더 많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정상입니다. 현재 대구가 부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부산도 떨어질 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어제자 내용 추려놓은 것 몇 가지 읊어드리고 지나갈게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20%를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라야 정상인 것 같은데 한은은 지금 한 1년 반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존재 이유를 모르겠더라. 2040년부터 집값 장기 하락 위험한 곳은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2040년부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부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L자인 패턴으로 갈 것이다. 그게 뭐 2020년부터 일어났건 2040년부터 일어나건 2020년부터 일어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지나치게 지금 높아져 있죠. 집값이 이렇게 높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장기 저성장, 단기적으로 집값이 빠지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덜 했을 텐데 피해갈 수 없는 현실. 그러면 뭐 현금 부자 많니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현금 부자 10억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 부산에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대는 3억 이상 있으면 최상층의 부자라고 하는데요. 40대, 50대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한 5억 중후반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수능 1등급 컷 마냥 상위 4%에는 들 수 있습니다. 5억 중후반 돈만 있으면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40대, 50대가 조금 모아놨다가 자녀 세대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거 반틈 뚝 떼주고 나면요. 이 4%의 상위 4%의 부자들조차도 한 3억 정도 남았다고 쳐봅시다. 이걸로 노후가 보장되나요? 언론에서 늘 떠들어 제끼는 거 있죠. 뭐 2인 가족 뭐 퇴직하고 나면 2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뭐 280만 원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노후 삶을 완전히 책임져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3억 같은 돈을 가지고 짧게는 10년, 평균적으로 20년, 길면 30년까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3억도 큰 돈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상위 4% 부자도 상위 4%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상황이 이러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또 아파트에 투자해가지고 또 집값을 올려가지고 그거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거 받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040년부터 떨어지니까 야, 한 타이밍만 더 해먹자. 그러면 저 지역 경제는 더 골병 들어갈 겁니다.
지역경제 골병 들어가면 당장에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업이나 이런 것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쿠팡 알리. 제 링크가 없더라도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물건 구매 좀 해주세요. 필요한 거 있을 때, 단 필요한 거 있을 때. 매도 물량은 55,000개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태. 근래 약간 줄어드는 형태의 느낌은 듭니다. 전세 물량도 조금 빠지고 월세 물량도 조금 빠지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은 근래 들어서 계속 양호한 모습. 3월의 거래량은 2,200건, 4월의 거래량은 2,000건 정도.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면 거래량이 확 늘어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보다 줄어들 요인이 더 크다. 돈의 속성이었던가요? EBS 다큐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예대율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예금 대비 대출 얼마나 낼 수 있냐. 은행에 100원이 들어오면 지급준비금 10을 남겨두고 90을 돌려낸다. 90이 사회에 돌아가게 되면 또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부풀려지면 이 100원이 이 사회에서는 거의 1,000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이런 거 예대율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유동성이 이렇게 팽창되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100만 줄어들어도 시중에 돈이 100만 줄어들어도 유동성은 10분의 1토막 나는 이런 모습.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돈이 제대로 안 도는 모습들,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효과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같은 남은 날수일 때 1,100건, 지금 1,060건. 거래량은 이번 달은 3월 달은 2,200건, 4월 달은 2,000건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끝난 거래 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 실거래 가격 아파트 투미, 실거래 가격은 아파트 투미 요 사이트를 참조합니다. 모든 것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필요하신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평형 제외하고 자, 해운대 자이 1단지 25% 정도 빠져 있고요. 자, 3일 아파트 신고가 48평형.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거래인가요? 예. 거래가 띄엄띄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국평 기준으로 제일 잘 나가는 동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비스타동은 8억 7천. 고점 대비 35% 하락. 고점 대비 35% 하락. 이 대구가 이런 현상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고가의 아파트, 부산에 평균적으로 뭐 한 25% 정도 빠지는 느낌 날 때, 대구는 30% 정도 빠지는 느낌이 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구서동 쌍용예가 2단지. 직거래건인데 35%. 광안자이 고점 대비 42% 하락, 42%. 1, 2, 3층 아니에요. 그럼 또 누가 와가 또 트집 잡습니다. 뭐 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다 의미 없더라. 향이고 뭐고 다 의미 없더라. 이 수많은 거래건 속에서 다 녹아들고 나면은 그 평균적인 모습, 대표권만 남게 되더라. 바로 6억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아래쪽 가격도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온다. 33%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평균적인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은 분명 매수의 시장이다. 고점 대비 36%, 37%, 36%, 33% 이게 한 페이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고점 대비 뭐 36%, 35%, 35%, 32%, 29%, 34%. 뭐 그 3억 아래 내려오면 이런 현상 조금 더 심화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저작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이트 지금 만들려고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 실거래 가격 짚어드리고요.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 싼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트가 많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은 그 현상이 아니더라. 건당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 반짝 좋았다. 추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긴 방향으로 이 흐름, 이 건당 거래대금이 한 3억 2천, 뭐 3억, 뭐 그 정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그 정도 오면은 이제 좀 생각해보자. 아까 유동성, 뭐 예대율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60조 정책자금 투입되고 올해 정책자금 20조 투입됩니다. 이걸로 게임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아요. 대출을 받고 또 돌리고 해서 이게 부풀려져야 되거든요. 규모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4월달 또 뭐 대출 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주담대를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자료들 제가 또 조사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분위기 파악하면 될 거예요. 지금 거래량 일부 약간 늘어나는 것 가지고
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 네 책임질 수 있나? 네 책임질 수 있나?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또 큰 소리를 쳐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20년, 21년 가격 엄청 부풀려져 있던 이 시기에 사라고 꼬드겨서 샀던 사람들, 매수했던 사람들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흘려요. 경매로 넘어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갑자기 뭐 전세 사기 이런 거에 범죄자 마냥 이렇게 되고 임차인이 연락하면은 잠적하고 이게 뭔 난리입니까?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그때 매수하라고 꼬드겼던 사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집값 팔려고 할 때나 매수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이 동네 분위기 좋아요 이런 소리를 해제끼지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늘 띄우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항상 경계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거 그냥 저는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부산 평균적인 하락률 28.5%? 한 29% 정도 느낌 나나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여기서 5%, 34%, 고점 대비 34% 정도 하락 가격에 꼭 사야 된다면 이 가격. 아니면 난 정말 괜찮아. 나 시간 여유도 있고 괜찮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자금 사정이 한번 꼬이면 땅 파도 돈 안 나오잖아요. 이 자금 한번 꼬이면 이거 대책이 없거든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타이밍 놓치면 뭐 다음 타이밍에 사지 뭐 전세 한 바퀴 더 돌지 뭐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많이 다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 가격이 미친 듯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 시절에 그 매수 대기자들을 얼마나 마음 졸이고 쫓겼습니까? 지금 이 매도하려는 사람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게시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난장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 게시판 그 써봐야 저밖에 안 봅니다. 저밖에 안 봅니다. 제가 방송 안 하면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사라고 시그널을 보내준다. 계속 이런 지표들의 흐름에 따라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지 제가 어느 동네에 살아서 내 집 팔아 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시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부산에 집도 없고 부산에 집을 살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 다만 이 대구와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구를 분석하면서 겸사겸사 같이 부산을 분석해 본다. 그 정도 차원이지. 제가 이거 방송 계속 촬영하는 거 이거 봉사활동인가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이 봉사활동입니다. 이거 그냥 누구한테는 돈을 진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이거 해서 찍으라고 해도 이게 못할 거예요. 자료 맨날 깨알 같은 글씨들 찾고 분석하고 이 흐름을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 나오는 거 찾아보고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이야기할지 몰라요. 니는 하락 관련된 것만 찾아보냐, 하락 관련된 것만 찾아보냐.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좋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런 건 또 안 달아요. 그냥 오를 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얼굴 일면식도 없는 제가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오로지 이 데이터, 이 흐름, 정보의 흐름. 전세 거래가 많아지다가 전세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가 예전 같지 않아요. 2월달, 3월달 전세 거래가 많지 않아요. 전년도 2월, 3월만 견주어 봐도 그때 대비 지금 전세 거래가 이상해요. 1월의 거래량도 좀 작년 대비 좀 부족하고 좀 이상해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2022년으로 거슬러 가서 이때하고 견주어 봐도 야 그때보다도 좀 머네요.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다 믿어야 되지 또 제 말을 다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라고 막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를 저는 이렇게 읽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취사선택 충분히 하실 걸로 믿습니다. 사기상 전세 비중 요것도 맞죠. 이렇게 예측하죠. 2년 전에 한참 올라갔을 때 메아리 현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이후에 꺾였으니까 또다시 꺾여 내려올 것이다.
지금 요거 대구에서는 먼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고편을 보고 부산의 예고편을 대구에서 보고 부산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한층 더 예상하기가 수월하죠. 한층 더 예측하기가 수월합니다. 왜? 그 경험치에 근거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시차를 두고 반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대구에 지금 고가 아파트들 35%씩 하락해요. 한 15억 같은 아파트 막 10억, 11억 이런 식입니다. 보통 대비 35%씩. 고가의 아파트가 이러합니다. 그러면 중가의 아파트는 야, 니 비켜. 내가 그 자리 차지할게 하고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갑니다. 그 자리 주저앉습니다. 거기서 호재가 있는 지역마저도 강보합을 유지하다가 총선 직전부터 약보합으로 돌아섰거든요. 부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그냥 예언인가요? 예언인가요? 예언은 아닙니다. 그 데이터 이 추세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부분. 대구는 월세 가격이 지금은 부산은 2년 전보다 좀 비싼 현재 모습인데요. 대구는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쌉니다. 월세 가격이 쌉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도 쌉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월세 가격도 떨어진다. 매매 가격 올라갈 수 없다. 언론에서 늘 이야기하던 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의 일부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연루되어 가지고 전세 가격,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매매가 올라갈 것이다. 이 논리로 말한다면 지방은 월세 가격, 전세 가격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매 가격 떨어질 거라고 언론에서 한마디라도 떠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떠들죠, 제가. 무엇을 근거로? 전세 월세 가격 빠지는 걸 근거로. 전세 고가의 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 비율 떨어지는 것 보입니다. 여기도 보입니다. 요 1, 2억 구간 1억 한번 봅시다. 3억 미만의 전세 사는 사람이 비율이 거의 한 80% 정도 되죠. 3억 미만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이 거의 한 80% 되고 2억 이하의 전세 사는 사람이 50% 정도 되네요. 10, 20, 30, 40, 50. 예. 야, 부산 사람 절반이 2억 이하의 부산에서 전세 사람 절반이 2억 이하의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올라가면 세입자들 쑥쑥 마음 급해가지고 뭐 돈 보따리 싸들고 들어올 것 같나요? 아니더라는 거죠. 물량 많다는 부분 제일 먼저 짚어드리고 항상 시작하죠. 매수하라고 부추기는 사람 책임질 수 있나? 네 책임질 수 있나? 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사지 말라고 말리는 가운데 저 말씀 아까도 드렸죠. 사지 말라고 말리는 가운데 지금 28.5% 정도 혹은 29% 정도 하락한다. 꼭 사야 한다면 이 정도 가격, 고점 대비 이 정도 가격 지금 사야 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정도 기회도 올 수 있다. 이 정도 기회도 올 수 있다. 그럼 이거 그냥 예언인가요? 아닙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 차트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이 평균적인 흐름에서 지금 요쯤에 와 있다. 그러면 이걸 반등하고 디디고 올라가는 시점에 더 좋은 기회가 있더라. 그럼 나는 올라타고 싶은데 나를 버리고 얘가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거래가 늘고 무슨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하는 시점까지 가야 된다. 그럼 언제 많이 동참하느냐? 그럼 또 이걸 또 가지고 나오죠. 네. 가격은 가격이죠.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거래량. 맞나요? 거래량이 늘면서, 가로축 맞네요. 거래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있고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거래량도 아니더라. 가격은 아직 미세하게 빠지고 있더라. 늘 말씀드리는 부분 아시죠? 어제 방송이 빠져가지고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렸네요. 시청 감사합니다.